여러분, 20대에는 괜찮았는데 30대, 40대 자꾸 나이를 먹어갈수록 몸이 약해지는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안 걸리던 감기도 요즘엔 환절기마다 달고 살고 상처도 하루면 낫던 게 일주일이 지나도록 낫지 않고 여기저기 예전보다 몸이 많이 약해진 것 같은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우리의 몸을 지켜주는 방패, 면역력을 자연스럽게 높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을 잘 관리하는 것은 단순한 건강 유지 그 이상으로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3가지 방법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식으로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점점 더 건강해지는 것을 직접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방법은 림프 마사지로 면역력 순환 활성화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소개할 방법은 림프 마사지입니다.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림프계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림프계는 림프절과 림프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림프절은 면역세포를 만들어내고 성장시키는 작은 공장과도 같습니다. 림프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세균과 바이러스 같은 외부 침입자에 대한 방어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 나쁜 식습관, 그리고 운동 부족 같은 요인들이 림프계의 순환을 방해하는 주범으로 꼽힙니다. 그렇다면 이 순환을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을까요? 바로 림프 마사지입니다. 림프 마사지는 림프절이 밀집된 부위를 부드럽게 자극해 림프액의 흐름을 원활히 해주는 기술입니다. 림프절이 많이 모여있는 부위는 목, 겨드랑이, 서해부인데요. 하루 10분만 림프 마사지를 해주어도 순환이 개선되고 면역력이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림프 마사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 부위 마사지, 귀 뒤쪽에서 시작해 목선을 따라 쇄골 방향으로 부드럽게 쓸어내립니다. 손가락 끝으로 힘을 주지 말고 가볍게 눌러주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겨드랑이 마사지, 팔을 들어 겨드랑이 아래를 손으로 눌러가며 원을 그리듯 마사지합니다. 서해부 마사지, 양쪽 허벅지 안쪽을 손바닥으로 가볍게 눌러주며 위아래로 마사지합니다. 이 과정을 너무 세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강한 압력은 오히려 림프관을 손상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간단하지만 꾸준히 하면 림프 순환이 좋아지면서 면역력이 확실히 향상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꾸준한 운동으로 체온 상승과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바로 꾸준한 운동입니다. 운동이 몸에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왜 면역력에 특히 중요한지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몸이 더워지며 이 과정에서 HSP 열충격 단백질이라는 물질이 활성화됩니다. HSP는 세포를 회복시키고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물질 덕분에 몸의 방어 능력이 한층 더 높아집니다. 운동을 하며 땀이 나고 체온이 1에서 2도 상승하면 몸 안에서 NK세포가 활발히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NK세포는 바이러스와 암세포를 공격하는 우리 몸의 자연 방어병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염증을 줄이며 면역력을 크게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운동할 때의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규칙성 유지하기.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가벼운 운동이 이상적입니다. 무리하지 않기. 운동을 전혀 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강도 높은 운동을 하면 오히려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운동하기. 걷기, 가벼운 조깅, 스트레칭 등으로 몸이 적당히 땀이 날 정도로 움직여주세요. 운동을 꾸준히 하면 단순히 몸이 건강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기분도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로 인해 몸과 마음이 동시에 건강해지는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반신욕으로 몸과 마음에 치유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방법은 반신욕입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는 것만으로도 면역력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연구에 따르면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서 약 30분 동안 반신욕을 하면 체온이 올라가며 이것이 마치 운동을 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반신욕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면역력 증진, 체온 상승으로 면역세포가 활성화됩니다. 스트레스 해소, 반신욕은 혈액순환을 촉진해 몸의 긴장을 풀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킵니다. 숙면 도움, 반신욕 후에는 체온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며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피로 회복, 근육이 이완되며 몸이 더욱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신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욕조에 따뜻한 물을 받아 허리 아래까지만 몸을 담급니다. 약간의 에센셜 오일을 첨가하면 더 큰 릴렉싱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30분 정도 몸을 담그며 물을 너무 뜨겁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신욕은 하루 중 몸과 마음을 돌보는 시간으로도 훌륭합니다. 매일 꾸준히 하지 않더라도 주 23회 정도만 해도 면역력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면역력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세 가지 방법, 림프 마사지, 운동, 그리고 반신욕은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면역력 강화 비법입니다. 이 방법들은 단순히 면역력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의 건강을 전반적으로 개선해 줍니다. 면역력은 하루아침에 높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여러분의 몸은 점점 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이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매일 조금씩 건강해지는 자신을 느끼며 더 활기찬 일상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젊었을 때는 나이가 들면 걱정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70세가 되어 보니 예상하지 못했던 두려움들이 찾아왔습니다. 건강이 걱정될 때가 많고 돈에 대한 고민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많아집니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이 두렵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많은 것이 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70세 이후 많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더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70세 이후 가장 두려운 것 5가지와 그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노후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50대와 60대까지만 해도 노년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70세가 되고 보니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생각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노년과 현실은 달랐고 예상치 못한 걱정들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몸이 뻐근하고 사소한 통증도 쉽게 낫지 않습니다. 돈은 젊을 때보다 덜 들어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병원비와 생활비 걱정이 커졌습니다. 사람들과 연락하는 횟수가 줄어들면서 외로움도 점점 커졌습니다. 때때로 내가 사회에서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점점 기억이 흐려지고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 때입니다. 하지만 걱정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70세 이후 가장 두려운 첫 번째 요소는 무엇일까요? 가장 두려운 것은 건강을 잃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몸이 조금 아파도 금방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70세가 되면 작은 질병도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시큰거리고 기력이 떨어지는 것이 일상이 됩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외출도 줄어들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워집니다. 결국 건강이 좋지 않으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꾸준히 운동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결국 건강은 노후를 즐기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젊을 때는 감기 하나 걸려도 며칠 쉬면 나았습니다. 하지만 70세가 넘으면 작은 병도 쉽게 낫지 않고 더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절염이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이 생기면 활동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병원에 가는 횟수가 늘어나고 약을 먹는 것도 일상이 됩니다. 이런 변화가 쌓이면 삶의 질이 낮아지고 의욕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년에는 작은 증상도 가볍게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건강을 점검하고 초기 증상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은 잃고 나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몸을 움직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건강 걱정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는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면 예상보다 돈이 더 많이 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병원비, 생활비, 취미생활 등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돈이 필요합니다. 젊었을 때보다 수입은 줄어드는데 지출은 크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특히 건강이 좋지 않으면 병원비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노후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 삶의 질이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노후 자금을 준비하고 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노후를 대비한 저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돈이 많아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돈 걱정 없이 사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돈 걱정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적 불안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생활이 불안정해지고 미래가 걱정됩니다. 갑자기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심리적인 부담이 커집니다. 노년에는 더 이상 큰 돈을 벌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불안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을 때부터 경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연금, 저축, 투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후 대비를 해야 합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현명하게 관리하면 충분히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결국 돈을 잘 관리하는 것이 노후의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경제적 걱정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또 다른 요소는 무엇일까요? 젊을 때는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자녀들은 각자 가정을 꾸리고 친구들도 점점 만나기 어려워집니다. 직장을 그만두면 사회와의 연결고리가 약해지고 만나는 사람의 수가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혼자 있는 것이 편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외로움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대화를 나눌 사람이 적어지면 감정적으로도 위축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외로움은 신체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쳐 면역력을 낮추고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흡연보다 건강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따라서 외로움을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은 자신의 삶에 바쁘고 손주들도 학교와 친구 관계로 인해 자주 보기가 어렵습니다. 예전처럼 가족들이 자주 모이지 않다 보니 소외감을 느끼는 순간이 많아집니다. 가끔 가족들이 모여도 대화 주제가 맞지 않거나 젊은 세대와의 거리감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너무 의존하려 하면 오히려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먼저 자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손주들과도 쉽게 대화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이나 친구들과의 관계도 적극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외로움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외로움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노력해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정기적으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루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들과 정기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동호회 활동을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온라인을 통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도 쉽게 교류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가지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인간관계도 형성됩니다. 지역 봉사 활동이나 모임에 참여하면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늘리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외로움은 줄어들고 삶의 활력은 더욱 커집니다. 그렇다면 신체적인 건강만큼이나 중요한 정신 건강의 문제도 살펴볼까요? 나이가 들면서 가장 두려운 것 중 하나는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는 것입니다. 어제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깜빡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이러한 작은 기억력 저하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와 같은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가족 중에 치매 환자가 있었다면 더 큰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뇌 건강도 신체 건강처럼 꾸준히 관리하면 충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두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하면 기억력 저하를 늦출 수 있습니다. 실제로 퍼즐 맞추기, 독서, 글쓰기, 악기 연주 등이 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에 빠져 있기보다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배움과 도전하는 태도가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태도가 중요해집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두뇌를 자극하면 인지 기능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새로운 언어나 기술을 익히는 것은 뇌를 활발하게 움직이게 합니다.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활동도 두뇌 건강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요리, 그림 그리기, 뜨개질 같은 활동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자존감도 향상됩니다. 노후에 배우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순간 오히려 더 빨리 정신이 무뎌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배움의 속도가 아니라 배우려는 태도입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것에 도전하면 뇌는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뇌를 젊게 유지하는 구체적인 생활 습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자극이 필요합니다. 매일 책을 읽고 신문을 보거나 글을 써보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으로 산책을 하면서 주변 풍경을 관찰하는 것도 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음악을 듣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도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정을 표현하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정신 건강에 좋은 습관입니다.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오메가3이 풍부한 음식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면 뇌 건강에 좋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도 인지 기능을 보호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뇌 건강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결국 작은 습관이 모여 치매를 예방하고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삶의 의미를 잃는 문제에 대해 알아볼까요? 젊었을 때는 일과 가정, 사회생활 등으로 바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은퇴하고 나면 더 이상 해야 할 일이 없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특별히 할 일이 없다는 사실이 무기력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제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우울함을 느낍니다. 실제로 노년기에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삶의 목표를 잃었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해야 할 일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을 찾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인생의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면 노후도 충분히 활기차고 보람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작은 취미 하나만 가져도 삶에 대한 의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도전을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노후에도 삶의 활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목표 없이 사는 것은 위험합니다. 젊었을 때는 직장과 가정이 삶의 중심이었지만 노후에는 스스로 새로운 중심을 만들어야 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갖거나 의미 있는 목표를 설정하면 매일이 더 즐겁고 활기차집니다. 예를 들어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새로운 언어를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사회에 기여하는 것도 삶의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텃밭 가꾸기, 책 읽기, 여행 다니기 같은 작은 목표도 충분히 삶의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면 정신적으로도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고 싶은 일이 많아지면 나이에 대한 두려움도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매일 작은 성취감을 느끼는 습관을 만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려면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성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거창한 목표가 아니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가벼운 운동을 하거나 새로운 요리를 해보는 것도 좋은 성취가 됩니다. 작은 일이라도 내가 해냈다는 만족감을 느끼면 삶의 활력이 생깁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들면 일상에 리듬이 생기고 우울감도 줄어듭니다. 어떤 일이든 꾸준히 하다 보면 점점 더 큰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나아지는 느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가지라도 새로운 경험을 한다면 삶은 훨씬 더 흥미로워집니다. 결국 나이가 들어도 배우고 움직이고 도전하는 사람이 가장 젊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세 이후 가장 두려운 것 5가지와 그 해결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건강을 잃는 것, 경제적 불안, 외로움, 정신적 노화, 그리고 삶의 의미를 잃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두려움은 미리 준비하고 노력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관리하고 재정을 계획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새로운 목표를 만들고 배우고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결국
나이를 먹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준비 없이 맞이하는 것이 더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소개한 내용 중에서 가장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나요? 혹시 지금이라도 바꾸고 싶은 생활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 친구들과 공유해서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준비해 보세요. 앞으로도 노후를 더 풍요롭게 만드는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더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젊었을 땐 나이 드는 것이 무섭게만 느껴졌습니다. 주름이 늘어나고 체력이 떨어지고 점점 예전 같지 않은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나이 드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즐겁게 살아갑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누군가는 활기차고 누군가는 위축된 삶을 사는 차이는 어디에서 올까요? 바로 생각의 차이입니다. 나이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은 특별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고 나면 나이가 드는 것이 더 이상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이 더 자유롭고 만족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나이 드는 것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의 생각과 태도를 알려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나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한때는 나이 드는 것이 걱정이었습니다. 젊을 때 하던 일들을 못하게 될까봐 두려웠고 몸이 약해질까봐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꾸고 나니 오히려 인생이 더 편안해졌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나이 드는 과정이 즐거울 수도 힘들 수도 있습니다. 주름 하나에 속상해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을 더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도 소중하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은 더 소중할 수 있습니다.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젊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나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생각입니다. 같은 나이여도 어떤 사람은 젊어 보이고 어떤 사람은 나이보다 더 들어 보입니다. 그 차이는 나이가 아니라 건강과 에너지에서 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은 항상 활력 있고 젊어 보입니다. 반면 스스로 늙었다고 생각하고 몸을 돌보지 않으면 더 빨리 늙어버릴 수 있습니다. 나이를 숫자로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오지만 건강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면 오히려 활력이 넘칩니다. 매일 걷기, 좋은 음식 먹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얼마나 건강하고 에너지가 넘치는지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관리하면 나이에 대한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같은 나이라도 왜 어떤 사람들은 더 행복해 보일까요? 바로 삶의 태도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활기차고 도전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자신을 늙었다고 여기며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같은 나이라도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인생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젊음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변화에 소극적이고 세상이 재미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더 빨리 노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나이를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은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현재의 나를 즐기고 남은 인생을 기대하는 태도를 가지면 나이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이에 대한 걱정은 대부분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서 비롯됩니다. 앞으로 몸이 더 약해지면 어쩌지 이제 예전 같지 않네라는 생각을 하면 더 늙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사람들은 나이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생기 있고 삶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젊었을 때보다 더 여유롭게, 더 깊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나이 드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든 나이에 상관없이 즐길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나이에 집착하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 오히려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걱정하기보다는 오늘을 기쁘게 살고 지금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나이에 대한 두려움은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수록 더 자유로워진다는 생각을 가지면 어떨까요? 나이가 들수록 좋은 점 중 하나는 남들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사회의 기준이나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자라는 마음이 점점 강해집니다. 사람들은 나이에 따라 더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자기 의견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내 방식대로 사는 자유가 생긴다는 점에서 노년은 새로운 기회로 가득한 시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기보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만족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남들 눈치를 보지 않는 삶은 스트레스가 줄고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은 나이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결국 나이 들수록 내가 선택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은 노년을 더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수록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더 많아질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늦었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하고 싶은 일을 할 기회가 더 많아집니다. 젊었을 때는 일이나 가족, 주변의 기대 때문에 포기했던 일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자유롭게 실천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여행, 배움, 취미생활 등 한 번쯤 꿈꿨던 일들을 도전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간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아갈 용기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를 이유로 포기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시작하는 순간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도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우리를 멈추게 합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수록 더 이상 사회의 기대에 맞출 필요가 없다는 점은 어떤 의미일까요? 젊었을 때는 사회적 역할과 기준에 맞춰 사는 것이 중요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더 이상 사회의 기대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에서의 성과, 자녀를 키우는 책임, 남들이 바라보는 내 모습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타인의 시선에 갇혀 살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이 찾아옵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하면서 행복한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사회가 정한 기준이 아닌 내가 정한 기준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가지게 됩니다. 이 자유는 나이가 주는 선물로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삶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맞추려 애쓰지 않아도 되니 삶의 무게가 한결 가벼워집니다. 결국 나이 들수록 더 자유로워지는 삶은 우리를 더욱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젊음만이 전부가 아니며
나이 들수록 얻는 것이 더 많다는 생각은 어떨까요? 나이가 들수록 얻는 가장 큰 선물은 경험과 지혜입니다. 젊을 때 겪었던 성공과 실패가 모두 쌓여 더 넓은 시야와 깊은 통찰력을 만들어냅니다. 예전에는 어렵게 느껴졌던 일들도 이제는 훨씬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러한 경험과 지혜는 인생을 더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삶의 작은 문제에 흔들리지 않고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결국 나이가 들수록 삶을 대하는 태도와 시야가 훨씬 성숙해집니다. 젊음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경험과 지혜는 평생 우리를 따라다니는 자산이 됩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은 더 많은 것을 배웠고 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나이 들수록 얻는 것들이 많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노화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맺는 것도 나이 들수록 얻는 중요한 요소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질적인 깊이가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지만 정작 진짜 내 사람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불필요한 인간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만 남게 됩니다. 이제는 억지로 관계를 유지할 필요 없이 서로 진심으로 아끼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친구든 가족이든 서로 깊이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면 인생은 더 행복해집니다. 젊을 때보다 대화의 깊이가 다르고 함께 나누는 시간 하나하나가 더 소중해집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외롭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맺는 기회가 많아지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도 커집니다. 젊을 때처럼 많은 사람과 어울리지 않아도 진정한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가 단순해지고 깊어지면서 더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빨리 성공해야 한다는 조급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조급함이 사라지고 삶의 본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불안해하지 않고 지금 내가 가진 것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물질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만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지금 내 삶을 즐기는 것이 행복의 비결임을 깨닫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나 자신을 인정하는 태도가 생깁니다. 결국 조급함이 사라지면 삶이 더 단순해지고 여유롭고 평온해집니다. 과거를 후회하기보다 현재를 충실히 살고 미래를 기대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보이지 않던 삶의 가치들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선명해집니다. 그렇다면 변화에 열린 마음을 가지면 늙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이가 들어도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젊고 활기차게 보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언어나 기술을 배우는 노인은 치매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고 새로운 요리를 시도하고 악기를 배우는 것만으로도 두뇌가 활성화됩니다.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늘 활력이 넘칩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람들과도 어울릴 수 있어 인간관계도 자연스럽게 확장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배우려는 태도와 도전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배움을 계속하는 한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태도도 늙지 않는 비결일까요?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유연하고 시대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합니다. 반면 요즘 젊은 것들은 이해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순간 세대 차이는 더 커지고 고립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젊은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만으로도 자연스럽게 더 젊은 감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손주와 대화를 나누고 SNS를 활용하며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이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와 교류하면 서로 배울 것이 많고 삶의 활력이 생깁니다. 젊은 사람들의 시각에서 배우려는 태도를 가지면 삶의 시야도 더 넓어집니다. 또한 젊은 사람들도 연륜이 있는 어른들에게 배울 점이 많습니다. 서로 소통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젊은 세대와 어울리는 사람들은 고립되지 않고 더 오래 젊은 감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대가 변해도 즐길 것은 여전히 많다는 생각은 어떤 영향을 줄까요? 예전이 더 좋았다라는 생각에 갇혀 있으면 지금 이 순간을 즐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한다고 해도 즐길 수 있는 것은 여전히 많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문화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지면 삶이 더 흥미로워질 수 있습니다. 옛날 방식만 고집하기보다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보면 기대 이상의 즐거움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SNS를 활용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이 삶에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너무 빠르다라고 걱정하는 것보다 그 속에서 내가 즐길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세상이 변해도 나만의 방식으로 즐길 거리를 찾으면 언제나 행복할 수 있습니다. 변화에 적응하는 사람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항상 삶을 재미있게 살아갑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그렇다면 나이 들수록 더 많은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은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은퇴 후야말로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생계를 위해 일해야 했지만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스스로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배움을 이어가거나 여행을 떠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은퇴 후에도 적극적으로 삶을 즐기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활기차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반면 아무런 목표 없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무료함과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은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면 나이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대가 생깁니다. 결국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노년이 황금기가 될 수도 있고 외로운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고 싶었던 것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우고 도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여유롭게 하고 싶은 것들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을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글을 쓰는 것도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 하지 못했던 꿈을 이제는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무엇이든 시작하는 순간이 가장 젊은 순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한 걸음 내디디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미루지 않고 도전하는 태도가 더 젊고 활기찬 삶을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결국 무엇일까요? 젊었을 때는 가족, 직장, 사회적 역할 등 나보다 남을 먼저 챙겨야 할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제는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내 취향을 찾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진짜 나를 알아가는 시간이 됩니다. 더 이상 누구를 위해 희생하지 않아도 되고 나를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런 시간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기일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투자하고 나를 돌보는 것이 절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태도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줍니다. 결국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에 연연하지 않고 내 삶을 내가 주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하며 나이 드는 것이 두렵지 않은 이유를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나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생각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건강과 에너지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더 자유로워지고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젊음만이 전부가 아니며 나이가 들수록 얻는 것이 더 많아진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변화에 열린 마음을 가지면 절대 늙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이 드는 것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중요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 중에서 가장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나요? 혹시 지금이라도 바꾸고 싶은 생활 습관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 친구들과 공유해서 함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보세요.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커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노년에도 인생의 동반자를 찾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노년의 재혼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젊을 때와는 다르게 재산 문제, 자녀와의 관계, 건강, 법적인 부분까지 신중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무작정 사랑만으로 재혼했다가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 문제로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재혼 후에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년에 재혼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5가지 핵심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후회 없는 재혼을 위한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되실 겁니다. 혹시 지금 재혼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부모님이나 주변 분들이 재혼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내용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혼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재산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젊을 때는 사랑만 있으면 결혼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면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노년의 재혼을 고민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재산 문제입니다. 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결국 깨지기 마련입니다. 재혼 후에는 공동재산이 어떻게 관리될 것인지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과의 갈등이 생기거나 나중에 재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부부들이 재혼 후 재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랑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인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미리 알아두면 불필요한 갈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혼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재산 관련 사항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혼을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꼭 놓치지 말고 확인해야 할 내용입니다. 먼저 재혼 후 재산 분배와 상속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재혼을 하면 부부 사이에 법적으로 재산이 공유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특히 한쪽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남겨진 재산이 어떻게 분배될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만약 사전에 정리해두지 않으면 배우자와 자녀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혼 후 배우자가 상속권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자녀들의 유산이 줄어드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려면 재혼 전에 재산 분배와 상속 계획을 미리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재산을 분리 관리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공동명의로 재산을 등록할 경우 사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며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가족 간의 오해와 갈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사랑만으로 재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부분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재혼 후 예상치 못한 재산 분쟁이 발생한 사례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재혼 후 재산 문제로 법적 분쟁이 생긴 사례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재혼을 하면 부부가 함께 경제적인 부분을 공유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동재산이 늘어나면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할 것인지 개인 명의로 유지할 것인지 미리 결정해야 합니다. 공동명의로 하면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한쪽 명의로 해두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려면 유언장이나 법적 계약을 미리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언장을 통해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지 미리 정해두면 가족 간의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 수령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대비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재산 문제 외에도 노년 재혼에서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노년의 재혼을 결심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자녀의 반대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재혼을 하려다가 자녀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재혼을 하면 경제적인 부분과 가족 관계가 달라질 것을 걱정합니다. 특히 부모가 재산을 새 배우자와 공유하게 되는 점이 가장 큰 우려 사항입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평생 모은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새로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평생 한 부모 밑에서 자랐는데 갑자기 새로운 사람이 가족이 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일부 자녀들은 부모의 재혼이 단순한 외로움 때문이라고 생각해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여깁니다. 부모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은 있지만 재혼 후 발생할 문제를 걱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재혼을 두고 오랫동안 다투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녀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이해하고 미리 대화를 통해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재혼이 자녀의 상속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다음으로 자녀 입장에서 재혼이 어떤 법적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가 재혼을 하면 법적으로 새로운 배우자도 상속권을 갖게 됩니다. 즉,
부모가 사망하면 재혼한 배우자와 자녀들이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기존의 자녀들은 원래 상속받을 재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부모가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고 사망하면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가 재산을 나눠 갖게 됩니다. 배우자는 법적으로 자녀와 같은 1순위 상속자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몫이 줄어들게 되니 재혼 자체를 반대하게 됩니다. 특히 부모가 재혼한 배우자와 함께 살던 집이 있다면 그 집이 배우자의 소유로 넘어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려면 미리 상속 계획을 세우고 자녀들과 충분히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 재산 분배를 명확하게 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생전에 자녀들에게 재산 계획을 설명하고 오해를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려면 투명하게 재산 문제를 공개하고 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녀와의 대화가 부족하면 재혼 후 심각한 가족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재혼 전에 자녀와 어떤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할까요? 재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와 충분히 대화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재혼을 반대하는 이유를 듣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외롭기 때문에 재혼을 결정할 수 있지만 자녀들에게는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들의 걱정과 불안을 충분히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상속 계획을 미리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사전에 법적 계약을 통해 재산 문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재혼으로 인해 상속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설명하면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가족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새로운 배우자와 자녀들이 원만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자녀에게 이해를 강요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서로를 받아들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재혼은 부모의 결정이지만 자녀들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가족 간의 대화가 원활할수록 재혼 후의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혼할 때 또 하나 중요한 요소인 건강 문제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젊었을 때는 건강을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재혼 후 건강이 나빠지면 배우자가 돌봄 부담을 떠안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노년의 재혼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를 돌봐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포함됩니다. 한쪽이 건강이 나빠지면 다른 한쪽이 간병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병이 장기화되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만성 질환이 있다면 재혼 후 생활이 예상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건강 상태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재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 상태에 따라 의료비 부담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노년에 들어서면 병원비와 약값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의 건강이 악화되면 경제적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재혼을 고민할 때 단순한 감정보다 현실적인 부분을 먼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재혼 전에 건강과 관련해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재혼을 고려할 때 상대방의 건강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단순히 마음이 잘 맞으면 결혼을 결정할 수 있지만
노년에는 건강이 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상대방이 현재 어떤 질병을 앓고 있는지, 만성질환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관절염, 치매 등의 질환이 있는 경우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건강하지 않으면 재혼 후 간병 부담이 한쪽으로 쏠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함께 살면서 서로 의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건강 문제는 예상보다 훨씬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대방이 술, 담배를 자주 하는지,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면 노후 생활이 훨씬 안정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에 건강 관리가 부족하고 병원 진료도 소홀히 하는 사람이라면 미래의 의료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혼 전에 상대방의 건강 상태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생활 습관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정서적 안정감만으로 재혼을 결정하면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 문제로 인한 돌봄 부담은 어떻게 조정해야 할까요? 노년에 재혼하면 부부가 서로 돌봐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쪽만 계속 간병을 하게 되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랑과 책임감으로 간병을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지칠 수 있습니다. 노년의 재혼은 젊은 부부처럼 함께 성장하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간병이 필요해지면 이 관계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간병 부담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 부분은 가족의 도움을 받을 것인지, 요양 서비스나 간병인을 이용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서로의 건강이 악화될 경우 어떻게 대처할지 미리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막상 건강이 나빠지면 감정적으로 힘들어지고 현실적인 문제도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재혼 전 건강 상태를 솔직하게 공유하고 필요한 경우 건강검진을 함께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제적인 대비도 필요합니다. 장기 요양보험, 의료비 대비 저축, 간병 서비스 활용 방안 등을 미리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재혼을 할 때 법적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노년에 재혼을 하면 법적인 문제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호적 정리입니다. 배우자가 사별한 경우 전 배우자의 가족관계 등록부가 정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전 배우자의 이름이 남아있으면 재혼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을 받고 있다면 재혼 후 연금 수급에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배우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재혼하면 유족연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혼 전에 연금 수급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배우자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재혼하면 자격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노년의 의료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건강보험 가입 상태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재혼 후 병원비 부담이 어떻게 나뉘는지 미리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문제를 사전에 정리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혼 관계와 법적 혼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노년의 재혼을 고민할 때 동거와 법적 혼인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면 부부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생깁니다. 하지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지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는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고 재산 상속에서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이 사망하면 사실혼 배우자는 법적인 상속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동거를 선택할 경우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반면 법적 혼인을 하면 부부로서 상속권과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혼인을 하면 재산 분할, 채무 상속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혼인을 할 것인지 사실혼 관계로 지낼 것인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두 사람의 경제적 상황, 가족 관계,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법적 문제를 미리 대비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의 부채 여부도 확인해야 할까요? 재혼 후 예상치 못한 빚이 발견되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재혼을 할 때 상대방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재혼을 결정했다가 나중에 예상치 못한 빚을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사업을 하다가 빚을 졌거나 금융권 대출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큰 부채가 있다면 결혼 후 그 빚을 함께 갚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부부 공동 재산이 형성되면 배우자의 부채가 내 재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보증을 서서 채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혼 전에 상대방의 경제 상태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정 문제를 숨기고 결혼했다가 나중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 상태, 부채 현황, 재산 관리 방식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재산을 분리 관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혼인 계약서나 재산 분할 계약을 작성하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서로를 신뢰하고 안전한 관계를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노년 재혼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노년에 재혼하면 외로움이 완전히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100%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혼을 해도 상대방과 가치관이 다르면 여전히 외롭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노년의 재혼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동반자 관계입니다. 기대했던 것과 현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감정적인 기대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각자의 생활 방식이 다르면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활 습관 차이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식사 시간, 잠자는 습관, 생활 패턴이 다르면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이해하고 조율할 수 있어야 재혼 후 행복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혼 후에도 각자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시간을 함께하려 하기보다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관계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재혼하면 후회 없이 더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적인 부분도 미리 대비해야 할까요? 노년에 재혼할 때 경제적인 부분도 현실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상대방의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생활비를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미리 논의해야 합니다. 연금으로 생활하는 경우 상대방의 경제 상황이 본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생활비를 각자 부담할지, 공동으로 부담할지를 미리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쪽이 경제적으로 더 부담을 많이 지게 되면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소비 습관이 다르면 생활이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절약하는 성향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자유롭게 쓰는 스타일일 수도 있습니다. 돈을 관리하는 방식이 다르면 사소한 지출 문제로도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혼 전에 서로의 경제적인 가치관을 충분히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집안일과 생활 방식에 대한 조율도 필요합니다. 서로의 역할을 정하지 않으면 작은 일로도 불만이 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혼 전 서로의 생활 방식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노년의 재혼은 젊을 때와 다르게 서로를 배려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노년의 재혼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서로 의지하고 지탱하는 동반자 관계입니다. 젊을 때의 결혼과 달리 함께 남은 인생을 따뜻하게 보내기 위한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관계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에게 의존하려 하지 말고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하지만 각자의 삶도 존중해야 합니다. 건강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족 관계 등을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조율해야 합니다. 서로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부담을 덜어주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재혼을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재혼하면 갈등을 줄이고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노년의 재혼은 서로를 도와주면서도 지나친 간섭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재혼 후 후회하지 않으려면 감정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까지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면 노년에도 행복한 동반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년에 재혼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5가지 요소를 알아보았습니다. 재산 문제, 자녀와의 관계, 건강 상태, 법적 문제, 그리고 현실적인 기대 조정까지 신중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노년의 재혼은 단순한 감정적인 선택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까지 함께 고려해야 후회 없는 결정이 됩니다. 돈, 건강, 가족관계 등을 충분히 논의하고 서로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노년의 재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주변에서 재혼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재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소개한 내용을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노후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